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또 다각도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인도 가볼 겁니다. 인도가 최근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인도 증시가 갑자기 한 이틀 전부터 빠르게 상승하면서 뭔가 어떤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 인도 증시 상승세 양호했습니다. 보통 연초 대비해서 한 11% 올라오면서 잘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나오다가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한 하반기 들면서 또 빠르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특히 하반기에 모디 총리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개혁에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깔리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제 글로벌 지표까지 부진했었죠. 그런 영향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점 대비 한 10%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화면을 보시게 되면 빨간 불기둥 이게 하루 이틀과 연결되면서 거의 저점대에서 약 한 7%에서 8%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관점을 봤었을 때 일단 인도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지금 나오는 지표와 관련돼서 연결해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인도의 GDP 연간 성장률을 봤었을 때 화면을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중국과 비슷하게 이어지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2018년도를 고점으로 계속 하향화되면서 연간 성장률 한 5%대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신흥국 관점 쪽에서의 성장이 좀 줄고 있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조업 PMI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간신히 50대는 지키고 있지만 그게 다일 뿐 추세는 하향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우려감이 큰 상황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법인세율을 인하했습니다. 기존에 30%대에서 25.2%대로 인하를 하다 보니까 인도 쪽에서 기업들은 이제 세금 부담이 한 200억 달러는 감소했다라는 분석이 높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기업들의 활력을 좀 넣어줬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금리 인하도 계속 적극적이었었죠. 올해만 하더라도 2월 달부터 4월, 6월, 8월 네 번째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기준금리 5.4%대로 예전에 비해서 계속 하향되는 기조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흐름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다 쓰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데 시장이 반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8월 달에 주식 양도와 소득 관련된 증세 그리고 슈퍼리치에 대해서 증세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철회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자동차 등록세 감면,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지원 모두 다 포커스는 일단 세금을 좀 깎아주고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력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여러 부분들이 같이 작용하다 보니까 증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들로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부 차원에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한국의 포스코가 인도에 120억 달러 약 한 14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공장을 짓고 진행을 했을 때 지방정부와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를 실패한 경험이 있었죠. 근데 이때 인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런 어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인도가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지금 시장은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크레디트 스위스라고 하는 CS 쪽에서 인도 증시의 매수 의견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부양책과 함께 물론 지표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외풍에 강한 내수에 대한 기반들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이 보완되면서 경기부양책을 이끌었을 때 과연 어떤 식의 변화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재정정책까지 쓰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채 비율에 대한 정부 부채가 부담이 되느냐라는 쪽을 봤었을 때 인도 같은 경우 정부 부채와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와 한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68%대 됩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36%, 아직
재정을 강화해도 충분한 여력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물론 그렇게 아주 크게 압박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한국도 어떻게 보면 재정 정책을 강화해서 경기 부양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도 지금 비교된 데이터 쪽에서는 또 한번 시사해야 될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인도 쪽에서는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부양책 그리고 지속적인 금리 인하 마지막으로 세제 지원 이쪽으로 그러니까 통화와 재정 정책이 이런 부분을 상쇄하기 때문에 증시 급 반등성을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또 우리나라와 좀 비교되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여러분도 이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첫 번째 주제로 꼽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 텐데요. 이건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해당이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OLED, OLED 이쪽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13조 원 들여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국 시장이 발빠르게 오다 보니까 추격하다 보니까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님? 예. 네, 디스플레이 업계를 봤을 때는 일단 네. 중국이 물을 좀 많이 흐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추격하고 있죠. 예, 그렇죠. 이런 관점 쪽에서 공급 과잉이 나오다 보니까 그를 국내 업체들은 아직도 격차가 좀 높여 있는 상황 쪽에서 예. LCD 말고 LCD 이후에 나오는 OLED 쪽에 네. 집중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여러 가지 최근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투자도 같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LCD 패널 가격의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작년 8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43인치형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는 기조가 나오면서 여전히 중국이 물량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벌써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빠른 어떤 물량 공급으로 인해서 지금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중국이 1위로 올라섰고 지금 한국이 점유율은 계속 떨어져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상황들로 나오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 중국산이 이제 저품질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 보게 되면 LCD 쪽에서 4K, 8K 이런 쪽으로 어떤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돋보이고 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라고 하게 되면 중국 제조 2025에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 일단 2015년도 결정을 하고 2016년도부터 어떤 기술과 관련된 쪽에서 보조금을 정부 보조금이 한 30% 지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30조 원이네요. 예, 30조 원을 지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저가 물량이 공세가 나온다. 특히 BOE나 대표적인 회사들이 원가에서 크게 마진을 남기지 않고 판다고 하더라도 정부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회사 입장 쪽에서는 수익권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강하게 물량이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 이런 쪽에 대한 변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격전지는 OLED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죠. 특히 현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용 이제 중소형 OLED라고 하는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93.5%대, LG 디스플레이가 2%대를 가져가면서 거의 한국이 독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내년에 중소형 OLED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이 53%대, 한국이 40%대로 중국이 더 많이 투자를 하면서 기술 격차를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중국의 투자 강화, 한국도 격차를 유지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투자를 강화시킨다라는 쪽에 대한 어떤 OLED 대전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OLED 패널 관련된 출하량의 전망치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까지는 LCD 쪽에서 OLED를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아직 업체별로 수율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흐름들이었는데 아마 이제 올해부터 내년을 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모바일 폰, 즉 스마트폰 쪽에서도 점진적인 확대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스마트워치나 다른 기기 쪽보다도 모바일 쪽 관련된 스마트폰 쪽이나 OLED TV 쪽 이쪽이 강한 성장을 주도를 할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매출 비중을 벌써 20%대로 줄였습니다. 예. 그런 상황 쪽에서 강점이 있는 중소형 OLED 사업 비중을 확대하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차세대 고부가 가치 영역이라고 하는 폴더블이나 아니면은 HMD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디스플레이죠. 예, 그런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면서
대형 LCD는 퀀텀 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QD LED 쪽으로 네. 패널을 개발을 주력하면서 어제 또 발표됐던 13조 원의 투자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매출 비중이 아직 LCD가 7, 80%대다 보니까 좀 시급하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 대형 LED 쪽의 시장을 확대하고 POLED라고 하는 플라스틱 OLED 쪽에 대해서 강화하면서 자동차 쪽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상반기에 5천억 대가 적자가 날 정도로 아직은 좀 어떤 OLED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게 조금 좀 늦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투자하고 한국 업체들도 투자한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관련된 쪽에 수주 기회를 높여갈 수 있는 게 OLED 관련된 장비나 부품주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중기적으로는 수주의 흐름들과 함께 계속 관심 있게 실적 변화를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도 이것도 또 움직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LCD 라인을 축소하고 OLED, 퀀텀 올레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쪽으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어제 덕산 네오로스 등의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렸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행진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는 산업의 특징까지 잘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